자, 내돈내산 제네시스 추천 도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책 중에 하나고요.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,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22년 하락기 되면서, 특히 22년, 23년 좀 힘들었는데, 그때 가장 많이 저에게 큰 힘을 준 그런 책입니다.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,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. 여러분들 데일 카네기 하면 어떤 책이 먼저 떠오르죠? 인간관계론이 먼저 떠오르죠.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3대 책이 있어요. 인간관계론, 자기관리론, 그리고 성공대화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세 권 다 봤는데 자기관리론이 저는 100점, 인간관계론은 굳이 점수를 말하자면 80점. 그리고 성공대화론은 제가 70점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성공대화론은 약간 좀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좀 말로 뭔가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게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시지는 않잖아요. 어쨌든 돌아와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정말 너무 좋은 책인데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목을 잘못 지었어요. 아마 여러분들은 글씨가 워낙 작아서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원제가 뭐냐면은 How to stop worrying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stop worrying. 걱정을 멈추고 and start living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걱정을 멈추고 새롭게 삶을 살 거냐. 그러니까 걱정 없이 다시 활기차게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관리론 아마 그 인간관계론이 5글자니까 그냥 무슨 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어쨌든 그런 거를 의식하지 마시고 이거를 보면은 좋은데 이 책에는 이 원제 제목에 쓰여 있는 것처럼 걱정을 어떻게 하며 멈추는지 매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좋은 게 뭐냐면 그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가 전부 다 실제 사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사례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사는 법 186페이지에 있습니다. 노스캐롤라이나 마운트 에어리에 사는 이디스 앨러드 부인이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. 야 끝내주죠.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실제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이 글을 보고 나면 나도 할 수 있다.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책값도 저렴합니다. 11,500원밖에 안 해요. 이렇게 좋은 책인데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. 약간 좀 얍하는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. 현대지성 초판 완역폰 2021년 출간 후 20만 부 돌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는 아시죠 다? 나는 데일 카네기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. 바로 워렌 버핏. 인간관계로가 짝을 이루는 카네기 최고의 역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보다 더 좋은 책이다. 굳이 봐야 된다면 자기관리론 한 권만 나는 뽑겠다. 이렇게 전 말하고 싶습니다. 걱정에 쓰는 에너지를 문제 해결에 써라. 부지런히 살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없다.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.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블로그 쓰는 걸로 예를 들까요? 처음엔 열심히 했어요. 중간에는 이제 불택이라고 하죠. 블로그 권태기. 그래서 잘 안 쓰게 되죠. 다시 또 열심히 씁니다. 그러다 또 안 씁니다. 왔다 갔다 합니다. 사람이 어떻게 꾸준히 로봇도 아니고 계속 합니까? 그런데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지만 최근에 한 2, 3주 됐나?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느낌이 있잖아요. 사람이. 그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느낌이 이번에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. 이것 때문에 그래요. 부지런히 살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없다. 여기 에피소드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아주 어릴 때 아이를 잃은 아빠가 나와요. 첫째하고 둘째를. 그리고 셋째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.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? 그런데 이 셋째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막 놀아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아빠는 식음을 전폐하고 일도 뭐 제대로 못하고 막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제 화가 날 정도죠. 그 꼬마 녀석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. 그런데 이 녀석이 너무 때를 쓰니까 한번 들어줬대요. 근데 그게 뭐였냐? 뭐 물건을 만드는 거였대요. 조립 같은 거.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도 때를 쓰니까 한번 만들었대요.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걸 만들면서 그동안 있었던 슬픔을 하나도 딱 잊어버렸대. 첫 번째 사례. 두 번째 사례. 이번에는 그 어떤 여자분인데 어쨌든 그분도 이제 엄청 고민이 많고 막 걱정이 많았대요. 그런데 설거지를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. 설거지할 때는. 설거지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? 설거지할 때 그런 접시나 그런 게 있으면 2개, 3개씩 합니까? 한 번에 하나씩 하죠. 그래서 그분이 말한 게 뭐였냐면 한 번에 하나씩 해라. 아무리 뭐 일이 많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.
한 번에 하나씩. 그 부분을 책을 보고 오디오북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부지런히 살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없다.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저도 나름 걱정이 있다는 거죠. 있죠, 당연히.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말 못할 그런 게 있는데, 열심히 하면 걱정할 시간도 없고요. 또 뭐 수익도 되고요.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좀 내 마음이 편해져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사주 명리학을 좀 믿는 편인데, 좋은 일을 하고 복된 일을 많이 하면 저한테 좋은 일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. 어쨌든 데일 카네기도 이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일을 더 열심히 해라. 열심히 살아라. 이렇게 합니다. 사소한 일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마라.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봐라.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이다.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래서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. 진짜 좋은 책이고,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런 책 있죠. 누가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, 잘 될 거야. 그런 쓸데없는 말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. 나는 진짜 심각해 죽겠는데,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, 이렇게 해봐. 이거 안 돼? 그럼 이렇게 해봐. 이것도 안 돼? 그럼 저렇게 해봐. 이런 방법을 제시해줘요. 저는 이런 책이 너무 좋아요. 실용적인 책이. 당장 읽고 뭔가 내 삶이 바뀌어야 돼. 근데 읽고 그냥 기분 좋아. 그리고 딱 덮으면 끝이야. 저는 그런 책 굉장히 싫어합니다. 참고로 저는 내돈내산이에요. 저는 지금도 책 관련해서 뭔가 협찬이나 광고 받은 거 없고요.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 없고, 제가 만약에 뭔가 광고를 받으면은 당연히 광고 표기를 합니다. 저는 절대 뒷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뒷광고 뭐하러 합니까? 그거 얼마 돈 되지도 않는 거.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제가 책 관련해서 광고를 안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? 광고비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? 아니죠. 내 마음대로 하려고, 내 마음대로. 내가 그걸 안 받으면 제가 마음대로 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건 내 채널이잖아요. 내 채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나쁜 말을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은 그 선에서는 제가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런 저의 어떤 자유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, 뭐 혹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리고,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. 그래서 진짜 이건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작년에 보면서 또 이제 맥스웰 몰치의 긍정 확언의 힘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긍정,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시크릿, 끌어당김과 법칙, 다 그런 책들은 이제 원조인데, 그거랑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긍정 확언도 하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, 작년에 막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때도 블로그 글 쓰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뭐 책 쓰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. 아까 설거지하는 사람처럼 한 번에 하나씩 하십시오.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 지식,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,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,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자세. 너무 좋지 않아요? 막 따라할 수 있다니까.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고 활력과 의욕을 높이는 6가지 법칙, 돈 걱정을 줄이는 법. 이 책의 원리를 적용해 걱정을 극복한 실제 사례 32편. 돈 걱정을 줄이는 법 나오니까 하나 말씀드릴까요?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, 카네기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. 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. 그래서 내가 투자에 대해서 이 책에 쓰진 않았지만, 나랑 상담하는 사람 중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이 이제 주식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10가지 종목을 샀다고 합시다. 10가지 종목을 사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실제 투자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뭐 5% 정도 플러스가 나왔대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제 5%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온 것도 있고 마이너스 나온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자동으로 그걸 한대요. 10개를 사잖아요.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건 놔두고, 만약에 마이너스 5%로 내려가잖아요. 그럼 곧바로 손절을 해버린대요. 그러면은 10개를 샀는데 5개는 플러스 오고 5개는 마이너스 오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빵이잖아요. 그런데 10개를 샀는데 8개가 플러스 5%고 상승이고 2개만 마이너스 5%면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잖아요. 그래서 본인은 계속해서 10개 종목을 사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줄이고, 그리고 마이너스 5%는 곧바로 손절해버리고, 나머지 플러스에서 초과 이익을 달성한 거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래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, 저거다,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, 저는.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하나만 하는 것도 저는 벅차기 때문에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승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물론 주식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. 뭐 7년 전에 샀던 거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. 로그인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. 제가 그 어플 있잖아요.
그 정도예요. 그냥 사고 잊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돈 걱정을 줄이는 법. 한번 보십시오. 재밌습니다. 다시 봐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 책을 읽고 걱정을 몰아내는 독자들의 솔직 후기. 날마다 일이 치고 고민과 걱정으로 녹초가 돼서 퇴근하는 30대 직장인인데 우연히 구매한 책인데 시간이 순삭이 될 정도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. 저자의 조언대로 과거의 미래를 강철문으로 굳게다가 걱정을 없애버리고 오늘이라는 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. 과거, 미래, 내가 다 컨트롤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에만 집중하라는 거죠. 습관성 걱정과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우울감 때문에 멘탈이 붕괴되거나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내리락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.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. 너무 좀 후기가 좋긴 한데 막연하지 않아요? 제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? 그래요. 진짜 좋은 책입니다. 정말 좋은 책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관계론 그리고 성공대화론이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자기관리론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도 같이 보고 있어요.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어린이를 위한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자기관리론 요거를 제가 해가지고 한 꼭지마다 제가 밤에 저희 주니어랑 자기 전에 읽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? 요것도 해봐. 그리고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 거의 한 70% 정도 봤었는데 다행히 좀 같이 따라오고 재밌게 보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론 어린이를 위한 거 같이 또 볼 거고 이제 그 두 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 고전인데 사자수학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었잖아요. 국민학교 때 사자수학을 아침마다 가면 이렇게 소리로 외우면서 배웠었는데 그게 진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막 쓰는 거 좋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써보면서 하는데 기본적인 예절이라든지 교양 같은 거 그런 거 하기에는 사자수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도 않고 조금 살아나려고 했더니 갑자기 대출 규제로 막 막아버리고 이런저런 막 고민하고 특히 오늘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쓰신 글이 댓글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너무 자기가 멘탈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. 그분한테 이제 요런 책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꼭 좀 힘드시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뭐 정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지금 하는 일에 최대한 집중하세요. 그 걱정해봤자 필요 없고요.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.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